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공시제도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은 채택하고 있지만 공신의 원칙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시의 원칙은 무엇이고 공신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공시의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를 의미하는데요. 민법상 동산이 점유라는 방법으로 공시를 하는 것처럼 부동산은 등기라는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물건의 존재와 그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 등기라는 방법으로 공시를 하게 되면 물건 거래에 대한 안전과 신속을 보장하기가 좋겠죠. 그럼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등기부상의 기록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였지만 그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은 채택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공신의 원칙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신력을 부정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부실 등기인 경우에는 그 부실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를 하더라도 그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 제186조는 우리 등기를 효력 발생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등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 요건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 환매 특약이나 부동산 임차권, 신탁 약정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이런 걸 대항 요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환매 특약이라든가 부동산 임차권이라든가 신탁 약정 이런 것들은 다 채권이죠.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항 요건이 되는 것들은 채권적인 권리들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87조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를 해야 그 물건의 득실 변경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분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상속이나 경매나 공용지수 같은 것들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그 명의가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그 시점부터 상속인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경매는 우리가 매수대금을 다 납부하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칙은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처분 요건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와 관련된 법률로는요. 민법의 물권법, 그리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이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옛날에 지적법이라고 했던 그 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등기와 대장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는 법원, 대장은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장은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이 있어요. 이 외의 권리들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동산질권, 토지통행권 등은 다 등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법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권리질권 이런 것들은 단어 자체가 어렵고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지상권, 지역권, 권리질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개념을 설명해 놨어요. 지상권이라는 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예요. 지상권과 지역권의 이 지자가 다 땅지자입니다. 그럼 토지에 관한 권리죠. 그 지상권은 이 상자가 윗상자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권리를 갖는 거예요. 지역권에서 이 역자는 우리가 부역한다고 할 때 그 역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이 부역을 하게 되는 일이니까 당연히 안 좋은 일이죠. 내 땅에는 불리한 거예요. 내 땅을 쓰게 되는 상대방은 좋지만 나한테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다른 사람에게 설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이 토지에 이렇게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는 일이 흔하진 않아요. 근데 지상권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러니까 담보의 의미로 지상권을 추가로 설정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권리질권이라는 건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재산권, 이 재산권에는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제외됩니다. 재산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인데요. 이렇게 풀어서 쓰니까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일단 우리는 질권이란 단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법률 용어에 일본식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한자가 많거든요. 우리가 뭔가 익숙하지 않고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면은 거의 일본식 한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권이란 단어도 그러니까 일본식 한자인데요. 질권에는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권은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채권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동산이나 권리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질권도 말 그대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제공한 재산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권을 이렇게 딱 설정하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그러니까 권리에 대한 저당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부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동산이나 권리는 질권을 설정합니다. 다만 권리질권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지만 동산질권은 어때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동산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뭐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만 등록하게 돼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공시제도, 부동산 공시와 관련된 법률, 그리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시간 강의 예고를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랑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